신촌 YBM 악마 토익의 RC 연주봉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어려웠죠. 불토익이었어요. 근데 시험은 항상 좀 불토익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험장 가서 본다라는 건 집에서 혼자 풀어보는 것과 좀 다른 느낌을 좀 가지게 되죠. 너무 상처받지 말고, 혹시 좀 시험을 못 본 것 같더라도 너무 크게 미련을 두지 말고 남들도 못 봤다라는 그런 좀 편한 마음으로 8월 말 시험, 또 9월 첫 번째 시험이 빨리 있죠. 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총평은 100문제를 전체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건 또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겠다, 이건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들 위주로 좀 골라봤고요. 저는 지난 8월 7일 시험도 RC 만점을 받았고 제 점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시험도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10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품사를 묻는 문제인데, 사실 빈칸인데 이제 all이 문장의 주어고 대명사로 나오긴 했어요. 그치? 이 회사의 엔지니어들 중에 모두가 문장의 주어죠. 빈칸에 이제 알맞은 품사를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대명사가 나와서 문장의 주어로 나온 이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가 또 부사입니다. 답은 이제 A로 가는 게 맞고, nearly가 거의 모두가 라는 의미로 뒤에 있는 대명사 all을 좀 꾸며주고 있죠. 예전에 한번 비슷한 문제로 나왔던 게, 이렇게 half라는 명사가 나왔을 때 approximately가 정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참가자들 중에 대략 절반 정도가 동사할 거야, 이런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 굉장히 가끔씩 나오는 문제고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어서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좀 맞추지 않았을까. 아니면 충분히 해석으로 풀어도 돼요. near 형용사로 쓰면 가까운인데 더 가까운 뭐든 말이 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nearby의 품사가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한다. nearby는 전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예요. 얼핏 대명사 문제인가 싶긴 한데 문장 구조를 조금 볼게요. 앞에 customers가 문장이 주어져. 이 회사의 고객들이, 이따 해보는 사역동사야. 하게 하다. 온라인 주문이 배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준비할 수 있어. pick it up, 가져가는 걸 하고, pick up이 가져가다라는 의미 동사, 이어동사였는데 가운데 대명사가 딱 나와서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완전하죠. 그럼 완전한 문장의 빈칸은 부사가 하나 필요한데, 보기에 부사로도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재개대명사 A로 가는 게 맞고, 나머지 B, C, D는 다 명사로 쓴 아이들이고 themselves만 재개대명사가 돼서 문장의 주어, 문장의 목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부사로 쓰기도 한다. 스스로 또는 직접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는 걸 그들이 직접 이라는 의미로 답은 이제 A가 된 문제고, themselves를 조금만 보면 얘의 쓰임이, self의 쓰임,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얘가 주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 쓰는 게 이제 제기대명사죠.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I love you.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일 때 이 자리 쓰는 게 myself죠. 나 스스로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구나. 기억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지금처럼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경우 부사처럼 쓸 수 있는 아이가 제기대명사죠. 이때는 해석이 직접이라는 의미로, 직접 동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세 번째로 완전한 문장의 전치사 by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면 이때는 해석이 스스로 또는 혼자서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스스로 또는 혼자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조금 추가로 더하면, 여기 나왔던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서로란 의미의 명사죠. 뜻이 서로서로. 그리고 품사도 명사인데 조금 중요한 게 주어 자리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장에 주어 자리 빈칸이 빡 나왔을 때 얘는 항상 오답이다. 품사는 명사였지.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우리 이번 달 학생이라면 다 맞췄을 그런 문제예요. 일단 보기가 지금 대명사 또는 접속사가 나왔죠. 근데 문장의 동사가 앞에 reserve가 있고 뒤에 are가 있어요. 묶었더니 그래, 빈칸이 이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야. 근데 앞에 vehicles로 문장 끝나고 그리고 문장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죠. 일단 접속사로 안 쓰는 A는 오답이 되고
whose는 소유격이라 뒤에 항상 명사가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관계부사 where은 앞에 보통 선행사가 장소인 경우가 많고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하죠. 지금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라 답은 사람, 사물을 모두 꾸밀 수 있는 that으로 가는 게 맞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앞에 동사 reserve가 예약하다라는 뜻 말고 보유하다 또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reserve the right는 권리를 보유하다, 같이 좀 덩어리 짝꿍처럼 쓰는 표현이고 뒤에 투부정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투부정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클럽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들, 어떤 차량들이죠? 일단 빈칸부터 여기 오버나잇까지 묶어서 이 부지 내에 밤새 남겨져 있는 차량들이 towed, 견인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사역동사 사역동사 have가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목적어가 하게 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나와서 또는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되게 할 수도 있죠. 여기는 pp가 나와서 차량이 견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비용으로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답은 that 가는 게 맞았고, 다음 문제 113번 굉장히 좀 치사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앞에 first란 동사가 있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였어요. 명사가 하나 필요한데 그럼 이제 명사로 안 쓰는 때 ABS는 안 돼. 그리고 advising은 생긴 건 ing지만 얘는 품사가 동명사죠. 동명사라서 관사 뒤에 쓸 수도 없어요. 목적어도 필요했고, advisory는 보통 형용사로 많이 나와요. 뭐 자문의 조언이란 의미로 많이 나오고, advisor는 명사로 자문위원 정도의 명사인데 사실 동사가 first인데 사람을 계시하다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또 사람도 지을 수 있었어야 돼. 그리고 답은 이제 B로 가는 그런 문제였고, advisory가 보통 형용사로 나와서 자문회란 뜻도 있지만 보통 미국에서 명사로 쓰면 경보 또는 주의보란 의미도 있죠. 수용자의 사용은 손님의 리스크입니다 라는 그런 경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런 문장으로 답은 이제 B 되는 게 맞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좀 고난이도 문제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좀 틀려보라고 주는 문제기도 하고 애매해서 카운트가 점수로 안 될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는 다들 틀렸다, 어려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바로 다음 문제였는데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던 문제였어요. 풋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맞췄을 것 같은데 얘를 좀 몰랐다면. 일단 문장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였는데 보기는 지금 다 능동태로 나왔죠. 근데 매니저가 단수라고 수일치 안 맞는다고 뒤를 지웠으면 안 됐어. 풋은 현재도 풋이고 과거도 풋이고 pp도 풋이죠. 풋풋 이런. 그러면 얘가 현재 시제는 아니지만 과거 시제로 정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뒤도 지우는 게 아니었고 수일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까지 가는 거였는데 앞에 힌트가 명확하게 나왔죠. last month라는 지난달에 하고 나왔잖아. 이렇게 명확한 과거 시점을 줘서 지난달에 뭐 어제 3일 전에 같은 last month나 어거를 보는 순간 항상 동사의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동사로서 답은 David 가는 게 맞고, 이거를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거 우리 학생들이 D를 수일치로 지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차라리 얘가 없었다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명확한 시점을 주는 순간 나올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뭐 시제가 맞지 않았고 답은 D 가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라고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현재와 과거 시제의 동사 모습이 같은 단어들을 조금 몇 개 같이 이 순간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셋도 그렇고 컷 이런 아이들, 얘네들 다 알고 있었나? 얘네들은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의 모습이 똑같다. 한번 주의하십시오. 걱정돼서 보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짠! 26번. 여기도 보기가 지금 다 접속사가 나왔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의미고 until은 뭐뭐까지, whether는 인지 아닌지 또는 이든 아니든, after는 뭐뭐 후에란 의미인데 문장의 동사가 should be가 하나 있고 is being이 있어요. 쭉 다 묶었더니 빈칸에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 자리가 전치사 뒤야.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필요한 자리잖아. 그러면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빈칸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명사절이 하나 필요하죠. 명사절. 근데 보기 중에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건 C밖에 없었다. 답은 whether 가는 게 맞고, 해석도 C의 판매 세금이 판매세가 증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이슈가 투표가 될 거야 오늘. 이런 문제죠. 답은 이제 C로 가는 게 맞고요. 짠! 다음은 제가 Part 6를 준비했습니다. Part 6의 136번 문제예요. 얼핏 비동사의 생긴 모양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긴 한데 앞에 despite란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잖아. 전치사 뒤에 문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 여기 명사가 있다고 이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없어요.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이제 C와 D가 후보인데 지금 자리는 전치사 despite 뒤에 동명사로 David being 정답이 된 거고, 앞에 있는 로케이션은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나왔습니다. 해석이 이것의 초기 장소들이 의미상의 주어, 집중됐던 것에도 불구하고 남쪽 지방으로 라는 의미로 답은 D로 가는 게 맞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보통 이제 앞으로 할 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어서 지금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동명사로 보고 답을 이제 데이빗 가는 그런 문제, 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은 빈칸에 알맞은 동사 어휘 물어보는 문제였죠. 앞에 이 빌딩의 오너가 빈칸했습니다. 모든 도어들의 락 잠금 장치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절 안에 락의 문장이 주어고 동사가 be replaced죠. 원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imply 뭐 암시하는 걸까, mandate가 명령하는 걸까, 통제일까, 관찰하는 걸까인데, 해석상 모든 문들에 있는 잠금 장치들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의무를 지웁니다. 라는 의미로 답은 이제 B로 가는 그런 문제였고, 좀 중요했던 게 이런 동사들 있죠. 이렇게 앞에 주장이나 제안, 명령, 요청 같은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가 항상 원형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조동사 뭐가 생략이 돼 있죠? should가 하나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던 mandate가 있고 답을 이제 B로 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잘 푸셨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7도 간단히 두 질문만 조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티클이었죠. 사실 아티클이 풀다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었고, 미국 자동차 회사가 아일랜드에 제조 공장을 건설했다.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 쭉 이런 내용을 다 기억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였죠. 항상 아티클은 어떤 좀 주인공이 있어.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잘 추적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을 다 풀 수 있게끔,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티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인공을 찾고 그 주인공을 좀 따라가면서 이 주인공이 벌인 일들을 하나하나씩 좀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마지막 파트 7인데 3중 지문 문제였어요. 앞에 센터 프로그램 소개가 나왔었고, 그리고 편지에서 이 사람이 로드리게스가 휴가를 또 가죠. 휴가를 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좀 대신해 줄 거고 12월까지는 휴가를 안 갈 거야. 세 번째 질문에선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가는데 이 센터에 잠깐 들려서 수영을 좀 하고 싶어, 아니면 댄스 수업을 좀 듣고 싶어, 그리고 9월에 내가 갈 거야, 이런 이제 문장이었죠. 근데 봐봐, 이 사람이 7월까지 휴가를 가고 7월에 휴가를 가고 그 이후로는 휴가가 없어. 12월까지. 그럼 이제 9월에 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로드리게스가 되는 거겠죠. 그치? 이 문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골라봤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RC 점수는 8-7이 만들어주는 거라 얘를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제 인스타그램이에요. 한번 들려서 팔로우 맺어서 언제든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저희가 9월 달에 악마 토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친 토익이 아닌 악마 토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런칭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할인들이 있어요. 주 5일반 엄청나죠. 주3보다 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 사전 예약의 경우 응시권까지 무료로 주는 이벤트가 있다. 좀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요.